자, 탐정연구소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 이어서 자, 코난이라는 일본 탐정 만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영국의 셜록 홈즈라는 유명한 소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탐정이라는 한자는 일본에서 쓰고 있는 탐정의 한자를 그대로 들여와서 쓴다. 흥신소라는 말도 일본에서 쓰는 말이다. 그럼 자칫 탐정과 흥신소 그리고 코난에서 보다시피 이 탐정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원조이고 일본이 훨씬 더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겠냐 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다. 물론 법제화는 일본이 2006년도에 법제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약 12년 이상 지금 앞서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직무유기를 현재도 하고 있다. 또 늦고 있다. 일본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세작이라는 말, 염탐꾼, 우리나라는 뭐 직업에 무슨 쟁이, 무슨 꾼을 대부분 많이 좀 붙였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하대한다라는 느낌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좀 고유어예요. 염탐꾼, 세작, 밀정, 간첩, 뭐 스파이, 그런 용어들을 오래전부터 써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탐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 일본을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잊었던 그런 역사를 찾아내서 탐정의 어떤 정통성을 세워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탐정들이 앞으로. 자, 역사와 전통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자,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흥신업을 다 그냥 뭐 그런 또 은밀하게 뭔가를 하는 걸 다 때려잡으면서 흥신업을 관련된 어떤 법제화를 하면서 이제 흥신소가 돼버리고 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딱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독립운동하는 그런 분들하고의 또 연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탐정 법제화가 안 되어 있는데 임 실장이 이제 뭐 수배자도 잡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하는데 가끔 이제 저는 내가 지금 독립운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입법자들은요. 자, 흥신소를 양성해서 흥신소를 법제화해서 흥신소를 관리감독해서 탐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탐정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아주 많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 게 아니다. 탐정은. 그리고 흥신소와 탐정은 다르다. 지금 이번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OECD 35개국 중에 우리나라만 탐정제가 법제화가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저처럼 이제 탐정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있다. 근데 법제화가 안 돼 있다. 법제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똑같은 물로 취급해가지고 그러면 뭐 법제 안 돼 있으니까 다 회색지대 뭐 저기 흥신소 아니요? 상당히 기분 나쁘다 나는 그게. 모르니까 무지의 소산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울분을 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정리를 모르니까 제가 자세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OECD 35개국 중에 우리나라만 법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제화가 안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직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직업인 직업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죠?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뭐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고 우리가 직업으로 이제 뭐 명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직업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탐정을 법제화를 안 해줬다. 안 해줬다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탐정들이 탐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어떤 세금도 징수할 그런 기회도 국가가 놓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탐정 활동을 하면서 탐정회사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도 받고 뭐 이런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법제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국민에게도 좋고 국가에게도 좋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도 하는 상황인데 이 탐정제를 법제화를 안 함으로써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 많이 뒤처지고 있다. 아까 국정원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OECD 35개국 중에 우리나라만 탐정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넘치는 수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넘치는 수요라는 건 뭘까요? 국가 공권력, 뭐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들이 우리 민생 치안을 담당하고 있지만, 민생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공권력의 어떤 수준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경찰 서비스,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찰 서비스, 뭐 경비 서비스, 교통 서비스, 교통 관리 서비스, 뭐 사고조사 서비스, 형사 범죄 수사 서비스. 이게 하나의 이제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 내는 국민들한테 해주는, 이 경영학적으로 볼 땐 서비스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나라가 발전함으로써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어떤 기대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틀려요. 자, 옛날 뭐 통행금지 있을 때처럼 국가공권력으로 딱해서 뭐 이런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굉장히 학식도 높아지고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권력, 대표적으로 경찰들한테 바라는 우리 어떤 민생 치안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안보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기대치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관들은 뭐 경무에 시달리고 당연히 힘드니까 내가 한 사람당 뭐 한 50건 정도 내외의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일어날까 말까한 사건에 완전히 모든 걸 지금 다 바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갭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경찰관 한 명이 50건 이상 또는 뭐 그 내외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 차이점은 있겠죠. 제가 들은 바는 그래요. 하지만 내가 일생일대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을 받고 있는,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사기를 수십억 당했다든지 그러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관들한테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치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어떤 신임도라든지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 학교에 보냈는데 담임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다 신경 써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학원에 보내고 수학학원에 보내고 보냅니다. 돈을 내고. 그러면 이 아이의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주세요. 그럼 케어해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탐정이라는 건 그래요. 자,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서 비용을 받고 그 사람의 원하는 어떤 민형사상의 소송 증거 수집이라든지 그 사람이 필요한 어떤 사실 확인 조사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그러한 어떤 에이전트, 조력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함께 혼과 막 정신과 몸과 모든 걸 다 받아서 의뢰인과 혼연일체가 돼야지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죠. 그래서 그 사람의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 전문가로서 같이 한번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탐정제를 도입을 주는 길이 어떤 국가의 어떤 민형사상의 어떤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그런 국민들의 수요를 정말 대체할 수 있는 일이다. 국가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법제화만 해주면 이게 국가 탐정들이, 국민의 탐정들이, 기업인들이 그들에게 많이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해준다. 그게 바로 탐정제고, 우리나라에만 없다. 정말 황당한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안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이고, 국민의 어떤 행복 추구권의 박탈의 개념으로까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현안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대국민적으로 알려면 광화문에 사람들이 몰려나올 수도 있어요. 예, 몰라서 그러는 거죠.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특수한 분야이지만 그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다. 자, 임 실장에게 의뢰하면서 꼭 하시는 말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죠. 세상에 저한테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가까운 지인한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못해요.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을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퍼져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일생일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최대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게 탐정 서비스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한번 만난다. 우리가 경찰서 갈 일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변호사 선임할 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없진 않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탐정 제도를 국가에서 OECD 35개국 중에 전부 다 탐정들이 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탐정이 없는데 수요가 있다 없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다. 예, 굉장히 많은데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탐정들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일 자체가 굉장히 좀 장복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흥신소가 대체를 했다. 대체를 한 거예요. 대체. 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없어요. 자동차가 도입이 되기 전이다. 뭐 현대자동차, 뭐 이렇게 벤츠, 아우디 이런 자동차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자동차가 없으면은 근데 어딘가 하여튼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동차가 없을 때는 뭐가 그걸 자동차를 대체했습니까? 일본말로 써서 미안하지만 구루마, 뭐 마차, 인력거 이런 것들이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에 탐정제를 도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대체를 했고, 하다 보면 이쪽 정보 저쪽에다 흘리고 저쪽 정보 이쪽에다 흘리고 의뢰인하고 싸우고 의뢰인한테 행패 부리고 또 어떤 좀 유명 인사의 의뢰인의 정보와 대상자의 정보를 많은 걸 탐정이 알게 돼요. 업무 과정에서 볼 땐. 그럼 그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면 정보를 폐기하고 머릿속에서 리세트를 하고 핸드폰을 완전히 공장 초기화를 하든 머릿속에서 지워야지. 내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탐정으로서 지우는 게 대상자와 의뢰인을 정보를 생명처럼 보호해서 그들을 살리는 길인데, 오히려 역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돈을 양쪽에서 더 뜯어낸다든지 의뢰인에게 막 싸움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패단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흥신소에 의뢰를 했다가 어디 가서 보상받지도 못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의 직무유기죠, 당연히. 자, 이러한 국가의 탐정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그 넘치는 수요를 흥신소라는 그런 어떤 뭐 동네 건달이나 이런 이게 해가지고 뭐 물론 흥신소가 다 건달이라는 거는 또 아니고 흥신소 하는 분들 중에도 또 뭐 양심적인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 산업화를 이제 제품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게 도입되는 거지요. 도입되는 건데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구루마를 갖다가 모델로 삼지 않잖아요. 자, 지금까지 구루마가 뭐 다니고 뭐 인력거가 다니고 마차가 다니는데 니네들 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씩 너 자동차, 일본 자동차에 너 트럭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흥신소를 기존에 이제 업을 하고 있는 모든 흥신소를 관리 감독해가지고 법제화해가지고 자동차 브랜드를 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창직의 개념으로 흥신소가 아닌 새로운 탐정의 개념을 잡아야 된다. 왜? 국민들에게 흥신소라는 건 일본과 다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각종 폐단들이 많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패러다임으로 이 탐정을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흥신소와 탐정의 차이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윤리의식과 보안의식입니다. 반복되는 거죠. 자, 윤리의식. 자, 내가 내 아버지, 내 동생, 내 형제라면은 그따위로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의뢰인한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알게 되고 모든 어떤 뭐 약점까지 다 알게 되는데 그걸 나중에 이용해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데 쓰지 마라. 그게 이제 보안의식이다. 철저한 보안의식에 맞추어서 모든 정보를 사건이 끝나면 폐기해야 된다. 제가 이제 아직 법제화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 실장은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좀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이제 막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제 업무 특성상 유명한 기업인 또 연예기획사 대표 유명인 뭐 또는 이제 정치인 이런 분야의 분들이 의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한테. 왜? 적어도 얘는 얼굴 알려져 있는 애고 어떤 이제 그 대한민간조사협회 실무지도 교수를 하고 있고 동국대학교에서 석사과정 이제 좀 있으면 끝나가고 좀 있으면 이제 박사 들어가고 할 거니까 제가 뭐 MBC 뉴스데스크 나오고 제가 장난치진 않겠지. 예. 장난친다라는 걸 더 뛰어넘어서 내 어떤 모든 이런 그 핸디캡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안 유지를 시켜주겠지. 예.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자, 흥신소와 탐정의 차이점은 윤리의식과 보안의식이 생명과 같아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구루마를 가지고 모델을 삼아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반도체도 들어가고 전자기기 장치도 들어가고 내비게이션도 들어가고 새로운 어떤 우리가 탐정을 새로운 개념의 그러한 창직의 과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탐정 연구도 많이 해야 된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현장도 많이 다녀야 되고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석사 논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탐정, 관련된 법적인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당연한 겁니다. 민법, 형법 이런 거 당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실무적인 거 체득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외국의 사례라든지 우리가 어떤 탐정의 어떤 기법, 실무, 그리고 탐정의 어떤 가치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저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사막에다가 이정표를 꼽듯이 그런 기분으로, 독립운동 한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참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병수 대표였습니다.